천억 원, 아니 조 단위의 자산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조 원을 들여서 갓 완공한 아파트 단지를 입주 직전에 갑자기 포클레인으로 부수기 시작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밀하고 계산적인 집단이라 불리는 삼성전자가 평택에서 바로 그 미친 짓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 몇 대를 바꾸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완벽하게 구축된 파운드리 라인의 심장부, 그 귀한 구리 배선들을 사정없이 뜯어내고 있습니다. 이 짧은 결단 하나로 멈춰 세운 기회비용만 따져도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재용 회장을 이토록 조급하게 만들었을까요? 보통의 기업이라면 손실이 무서워서라도 꾸역꾸역 라인을 돌렸을 겁니다. 하지만 삼성은 지금 수천억 원의 설비를 고철로 만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설비 교체가 아닙니다. 인류가 전기를 발견한 이래 100년 넘게 유지해온 경제의 혈관, 즉 전자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반도체의 상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라인을 파괴하는 무모한 도박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다릅니다. 이건 썩어가는 팔을 잘라내고 새로운 기계팔을 이식하는 인류 경제사의 가장 고통스럽고도 정교한 수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 집에서 쓰는 컴퓨터, 그리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AI 서버까지. 이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굴이라는 금속의 길 위에서 전자들이 달리는 힘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평택에서 들리는 저 굉음은 그 길에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음을 알리는 경고음입니다. 삼성이 그토록 서둘러 구리선을 뜯어내야만 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대로 뒀다가는 삼성이 쌓아 올린 반도체 제국 전체가 잿더미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 때문이죠. 그 공포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 시가총액을 좌지우지하는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공룡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두려워하는 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괴물은 이미 우리 곁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조용히 AI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삼성이 수천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도망쳐야 했던 그 괴물의 정체, 그리고 구리선이 감당하지 못한 백도의 저주가 대체 무엇인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밀을 모른 채 반도체 주식을 들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불타는 건물 안에 앉아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과연 AI를 불태우고 있는 그 뜨거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AI 시대의 찬란한 축제 뒤편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끔찍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AI가 지능을 가질수록 그 지능을 담는 그릇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여름 뙤약볕 아래 주차된 차보닛에 손을 올렸을 때의 그 뜨거움을 기억하시나요? 지금 전 세계의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는 그보다 훨씬 지독한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섭씨 100도, 물이 끓어넘치는 이 온도가 지금 반도체 칩 안에서 매초 벌어지고 있는 일상입니다. 삼성이 수천억 원의 설비를 뜯어내며 도망치려 했던 괴물의 정체가 바로 200도의 저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구리 배선은 8차선 도로와 같습니다. 그 위를 전자라는 트럭들이 미친 듯이 질주하며 데이터를 실어 나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AI가 요구하는 데이터의 양이 폭발하면서 8차선 도로에 수억 대의 트럭이 동시에 몰려든 겁니다. 좁은 도로 위에서 트럭끼리 서로 부딪히고 긁히며 엄청난 마찰이 발생합니다. 물리적으로 전자가 구리라는 금속의 저항을 이겨내며 이동할 때 발생하는 이 마찰열이 결국 반도체를 녹여버릴 기세로 타오르는 것이죠.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은 이 불길을 잡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데이터 센터 옆에 거대한 강물을 끌어다 쓰고 심지어는 서버를 통째로 차가운 바닷속에 집어넣는 실험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엔진 자체가 과열되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면 결국 차는 멈출 수밖에 없으니까요. 구리라는 소재가 가진 물리적 한계,
즉 저항이라는 벽에 인류의 지능 발전이 가로막힌 셈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리가 꿈꾸는 초지능 AI 시대는 오기도 전에 타 죽을지도 모릅니다. 삼성이 그 귀한 공장 라인을 뜯어낸 건 바로 이 지점에서 내린 사형 선고입니다. 더 이상 구리라는 낡은 도로 위에서는 미래가 없다는 냉혹한 판단이죠. 수천억 원의 손실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열기를 통제하지 못해 전 세계 AI 표준에서 낙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구리선을 다 치워버린 그 빈자리에 상상조차 못했던 기적의 물질을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8차선 도로를 부수고 그 자리에 마찰도 없고 열도 나지 않는 순간이동 포탈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전자의 시대를 끝내고 이름조차 생소한 이것의 시대를 열겠다는 삼성의 야심. 과연 백도의 저주를 한순간에 얼려버릴 그 마법 같은 물질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신비로운 빛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삼성이 구리라는 낡은 도로를 포클레인으로 부수고 그 자리에 깔기 시작한 것,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이름하여 실리콘 포토닉스, 우리말로는 광도체라고 부르는 기술이죠. 지금까지 반도체는 전기가 흐르는 길, 즉 전자의 이동을 통해서만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평택 공장에서 단행한 기습적인 파괴는 이제 반도체 칩 안에서 전자를 추방하고 그 자리를 빛, 즉 포톤포탄으로 대체하겠다는 인류사적인 선언입니다.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전자의 시대에 삼성이 스스로 종지부를 찍고 빛의 시대로 나아가는 문을 연 것입니다. 이것이 왜 혁명적일까요? 비유하자면 꽉 막힌 8차선 도로 위에서 서로 부딪히며 열을 내던 트럭들을 전부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목표 지점으로 즉시 이동하는 순간이동 포탈을 까는 것과 같습니다. 빛은 질량이 없습니다. 질량이 없으니 움직일 때 마찰도 없고 저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항이 없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전 세계 빅테크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끔찍한 발열이 아예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칩이 타버릴 걱정 없이 데이터를 무한대로 쏟아부어도 반도체는 차가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백도의 저주가 빛이라는 마법 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는 순간이죠. 하지만 빛을 반도체에 이용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오는 초고속 인터넷 광 케이블을 상상해 보세요. 그 굵은 케이블을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에 불과한 미세한 반도체 칩 안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빛의 길을 새겨서 말이죠.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 법칙과의 싸움입니다. 전 세계 내노라 하는 기업들이 이 기술을 꿈꿨지만 대부분 이 장벽을 넘지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신의 영역이라 불리는 이 기술적 난제를 삼성은 대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을 때 삼성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택 공장을 부수는 과감한 행동으로 그 답을 세상에 증명해 보였죠. 삼성이 만들어낸 이 빛의 길은 단순히 열만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이 길 위에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속도의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기존 구리선이 거북이처럼 보일 만큼 압도적인 속도. 과연 빛의 도로 위를 달리는 AI는 얼마나 빨라질까요? 그리고 그 속도가 가져올 상상 초월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이제 그 소름 돋는 숫자를 공개합니다. 빛의 길 위에서는 우리가 알던 시간의 개념 자체가 무너집니다. 삼성이 구리선을 뜯어내고 설치한 이 빛의 통로는 기존의 도로보다 무려 1000배나 더 빠릅니다. 1000배라는 숫자가 체감이 잘 안 되시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로 5시간 걸리던 거리를 단 18초 만에 주파하는 속도입니다. 이건 단순히 조금 더 빨라진 수준이 아니라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의 혁명입니다. 전자가 구리선 안에서 낑낑대며 기어갈 때 삼성의 광도체 안에서 정보는 문자 그대로 빛의 속도로 공간을 도약합니다. 비유하자면 지금까지의 AI는 꽉 막힌 퇴근길 시내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와 같았습니다.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길이 막히니 제 성능을 낼 수가 없었죠. 하지만 광도체는 그 자전거를 하이퍼루프 안에 집어넣은 것과 같습니다. 데이터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체 시간,
즉 레이턴시가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은 챗GPT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기다리는 몇 초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광도체 기반의 AI는 당신이 질문을 끝내기도 전에 이미 당신의 의도를 파악하고 모든 연산을 끝내버립니다. 이 1000배의 속도 차이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곧 몰살을 의미합니다. 주식시장에서 0.001초 차이로 수조 원의 향방이 갈리는 퀀트 투자부터 단 한 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자율주행차의 긴급 제동까지 빛의 속도를 가진 AI와 전자의 속도에 머물러 있는 AI의 대결은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승부가 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삼성은 바로 이 압도적인 시간의 주권을 손에 쥐기 위해 수천억 원의 설비를 고철로 만드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엄청난 속도의 신세계를 맛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줄을 서고 있는 기업들의 명단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지금 돈다발을 싸들고 삼성의 평택 공장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이 기술에 열광하는 걸까요? 단순히 속도가 빨라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또 다른 부의 기회가 숨어 있는 걸까요? 이제 전 세계 돈의 흐름이 어디로 급격하게 꺾이고 있는지 그 거대한 자본의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은 공포와 환희가 뒤섞인 묘한 표정으로 삼성의 평택 공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까지. 이들이 누구입니까? 인류의 정보를 독점하고 구름 위에 거대한 제국을 세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하의 빅테크들이 지금 삼성의 눈치만 살피며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지은 화려한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전력난과 발열이라는 거대한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삼성의 광도체 기술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침몰하는 배에서 발견한 유일한 구명보트입니다. 비유하자면 전 세계 모든 고속도로에 갑자기 비행기만 다닐 수 있는 특수활주로가 깔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 활주로를 달릴 수 있는 비행기를 가진 사람은 오직 삼성뿐이고요. 기존의 구리선 기반 서버를 통째로 드러내고 광도체로 갈아치워야 하는 이 교체 수요는 그 규모만 수백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단순히 반도체를 파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 세계 AI 인프라의 판을 통째로 갈아엎는 거대한 부의 대이동이 시작된 것이죠. 삼성전자가 평택의 멀쩡한 라인을 부수며 보여준 그 오만할 정도의 자신감은 바로 이 확실한 돈의 냄새에서 나온 것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왜 이렇게 절박할까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경쟁사보다 단 1초라도 빨리, 그리고 단 1원이라도 저렴한 전력으로 AI를 돌리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사실을요. 광도체는 그들의 전기료를 90% 이상 절감해주고 속도는 1000배를 높여줍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삼성의 입만 바라보며 제발 우리에게 먼저 공급해달라고 구애를 펼치는 이 기묘한 상황은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이 다시 한번 삼성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엔비디아나 TSMC 같은 쟁쟁한 기업들은 왜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그들도 이 기술이 좋은 건 알 텐데 말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언합니다. 광도체라는 이 빛의 요새는 돈이 많다고 해서 혹은 설계 능력이 좋다고 해서 아무나 지을 수 있는 성이 아니라고 말이죠. 전 세계에서 유독 삼성만이 이 기술을 현실로 끄집어낼 수 있었던 치명적인 한 끗 차이가 존재합니다. 경쟁자들을 절망에 빠뜨린 삼성만의 독보적인 무기, 그 요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제 승패를 결정지은 그 마지막 열쇠를 공개합니다. 사실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나 대만의 거물들이라고 해서 광도체의 가치를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들도 머릿속으로는 수백 번, 수천 번 이 기술을 꿈꿨을 겁니다. 하지만 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실제 손에 잡히는 반도체 칩으로 만들어내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광도체는 설계만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건 마치 최고급 요리 레시피를 가졌다고 해서 그 요리를 구현할 수 있는
최첨단 주방과 신선한 재료, 그리고 숙련된 요리사까지 모두 갖춘 식당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갖춘 곳, 그 요새의 이름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광도체를 구현하려면 세 가지 장벽을 동시에 넘어야 합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길에 빛을 새기는 초미세 공정 능력, 빛과 전기를 하나의 칩 안에서 완벽하게 결합하는 설계, 역량, 그리고 이 예민한 빛의 통로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까지 말이죠. 대만의 TSMC는 생산에 강하고 엔비디아는 설계에 미쳐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을 한 지붕 아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은 지구상의 삼성전자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설계 따로, 생산 따로 하느라 중간에 정보가 새고 속도가 줄어드는 경쟁사들과는 시작점부터가 다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쟁자들이 절망하는 지점입니다. 삼성이 평택 공장을 기습적으로 뜯어낼 수 있었던 배짱은 우리가 아니면 누구도 이 빛의 길을 완성할 수 없다는 독보적인 기술적 자부심에서 나왔습니다. 공정을 하나로 합치는 원스톱 솔루션은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빛이라는 극도로 예민한 매체를 다룰 때 아주 작은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통제력을 의미하죠. 삼성이 지은 이 빛의 요새는 돈을 쏟아붓는다고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성벽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삼성이 쌓아온 제조의 숙련도와 설계의 노하우가 응축된 결정체니까요. 이제 판은 완벽하게 깔렸습니다. 삼성이 스스로를 파괴하며 세운 이 요새 안에서 전 세계 반도체의 주권은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1등을 달리던 경쟁자들이 당황하며 멈춰선 사이 삼성은 이미 저 멀리 빛의 속도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대한 기술적 승리가 단순히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만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운명,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송두리째 바꿀 경제적 대지진의 전조현상입니다. 과연 이 빛의 물결이 우리 지갑에 어떤 충격파를 던질지 그 소름 돋는 부의 지도를 함께 읽어보시죠. 지금 평택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 빗줄기는 단순히 삼성전자라는 한 기업의 승전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대만의 TSMC에 밀리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치이며 위태로웠던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이 다시 서울로 그리고 평택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본 그 파괴적인 철거 현장은 사실 전 세계부의 흐름을 결정짓는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는 역사적인 붓질이었습니다. 20세기 인류의 운명이 석유를 가진 자들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21세기 AI 시대의 운명은 이제 빛을 다스리는 자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전 세계 모든 불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운하의 통행권을 삼성이 독점하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과거 중동의 산유국들이 석유 밸브를 잠그고 열며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했듯 이제 삼성은 광도체라는 빛의 밸브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들의 생사역 할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수백조 원의 달러가 다시 한국 땅으로 흘러들어올 준비를 마쳤고 이는 우리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부의 이식수술이 될 것입니다. 삼성이 뜯어낸 구리선 뭉치들은 낡은 시대의 유물이 되었고 그 자리에 깔린 빛의 통로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여러분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삼성은 이제 끝났다며 고개를 돌릴 때 삼성은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판 자체를 갈아엎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주식 차트의 숫자 몇 개가 오르는 수준의 변화가 아닙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자의 물리적 한계에서 빛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동하는 경제적 대전환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누군가는 낡은 구리선에 매달려 침몰하겠지만 누군가는 삼성이 닦아놓은 빛의 길 위에서 유례없는 부의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스스로를 파괴하면서까지 보여준 이 빛의 제국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최종적인 결론을 속삭이고 있을까요? 단순히 삼성 주식을 사라는 뻔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상식이라 믿어왔던 모든 투자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는 경고일까요? 15년 차 분석가인 제가 목격한 이 서막의 끝, 그리고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준비해야 할 단 한 가지 전략. 그 소름 돋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지금 바로 맞춰보겠습니다. 구리선을 뜯어내라는 이재용 회장의 명령은 단순히 설비를 바꾸라는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던 삼성과 작별하라는 서슬퍼런 선언이자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묵직한 화두입니다. 삼성이 스스로를 파괴하며 지은 이 빛의 제국은 이제 겨우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목격한 것은 단순한 공사 현장의 소음이 아니라 인류가 전기의 굴레를 벗어나 빛의 속도로 진화하기 시작한 역사적 첫 페이지였습니다. 삼성이 뜯어낸 그 구리선 뭉치들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매달려 있던 낡은 고정관념과 투자 상식의 잔해일지도 모릅니다. 15년 동안 경제 현장을 지켜본 분석가로서 제가 내린 최종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제 세상은 빛의 속도에 올라탄 자와 구리의 무게에 짓눌린 자로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삼성이 보여준 이 과감한 선제적 파괴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가 두려워 낡은 구리선을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조 원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미래를 향해 망치를 드시겠습니까? 부의 흐름은 언제나 파괴적 혁명이 일어나는 곳으로 흐릅니다. 평택의 먼지 속에서 피어오른 이 빛의 물결은 이미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전 세계 자본 시장을 덮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의 끝은 삼성전자의 성공 신화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삼성이 닦아놓은 이 빛의 고속도로 위에서 어떤 비즈니스가 탄생하고 어떤 기업들이 새롭게 부상할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200도의 저주와 1000배의 속도, 그리고 빛의 요새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대의 변곡점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그 어떤 위기도 가장 찬란한 기회의 빛으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삼성이 던진 이 뜨거운 화두 앞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울 것인가? 거대한 부의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빛의 시대가 가져올 소름 돋는 미래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하며 저는 더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 통찰이 유익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습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인류가 전기를 넘어 빛으로 나아가는 이 경이로운 여정의 서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